타브르곤층기 1권 13장 방뚜산에 오르다. 다음 이야기. 정상에 도착했다. 남쪽은 완만한 비탈이 아주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며 방금 우리가 올라온 길이다. 북쪽은 공포감이 왈칵 솟을 만큼 웅장한 경치이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무서운 층계처럼 보이는 비탈의 높이가 1500m나 되는 낭떠러지이다. 돌을 던지면 한없이 굴러서 멀리 저 아래쪽에 한 줄기의 리본처럼 보이는 툴루랑강의 깊은 계곡까지 끊임없이 떨어진다. 한 친구가 바위덩이 하나를 흔들어 계곡으로 밀었다. 그것이 굴러내리는 동안 나는 옛날부터 친숙했던 쇠털난한 이를 넓적한 바위 밑에 은신처에서 발견했다. 들에서는 길 옆 여기저기 언덕에서 혼자 사는 종인데 이 방뚜산의 정상 근처에서 하나의 바위 밑에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짓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개체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지 이유를 조사하려 했으나 때마침 아침부터 걱정하던 남풍이 벼랑간 비를 머금은 구름을 밀어붙인다.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깜짝할 사이 완전히 구름에 둘러싸였다. 우리는 이제 한 발짝을 움직일 자신마저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쳤다. 일행 중 내 친구인 들라쿠르 씨가 희귀 고산식물의 하나인 대극을 찾으러 나간 상태이다. 우리는 일제히 입에 손나팔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목소리는 소용돌이 치는 구름 속으로 스며들 뿐이다. 그가 듣지 못한다면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근처의 지리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내가 앞장섰고 모두는 흩어지지 않도록 손을 서로 꼭 잡았다. 몇 분 동안 술래잡기 하듯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들라쿠르 씨는 틀림없이 방뚜산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구름이 몰려옴을 눈치챈 그는 암흑처럼 어두운 안개가 엄습하기 전에 급히 잣으로 피했을 게 틀림없다. 우리는 될수록 빨리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벌써 빗물은 오단으로 스며들어 양달령 바지가 다리에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데 큰일 났다. 사람을 찾느라고 우왕좌왕하다 마치 눈을 가리고 빙빙 돈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어느 쪽이 남쪽 경사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으나 각자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 결국 누구도 남북을 자신 있게 가리키지 못한다. 주위는 온통 회색 안개뿐.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다. 발밑이 바로 낭떠러지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어찌해야 좋을까? 북쪽은 좀 전에 내려다본 그 오싹한 벼랑이다. 불행하게도 그리 내려갔다가는 아무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다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 내 생각도 그렇다.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 흠뻑 젖었다. 이대로 밤에 찬바람을 맞았다가는 모두 얼어 죽는다. 베르나르 벨로 씨는 내가 존경하는 친구로 나와 함께 방뚜산을 등반하려고 파리 식물원에서 일부러 왔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나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그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심상찮음을 털어놓았고 둘이서 의논했다. 나침반이 없으니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잘 생각해보고 방향을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구름이 처음 밀려올 때 틀림없이 남쪽에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남쪽이었습니다. 그럼 바람이 별로 부는 것 같지는 않아도 비가 약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울어 내리겠지요? 예,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방향이 우리를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방향으로 내려갑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하지만 이상합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분다고 확실히 말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산꼭대기가 구름으로 둘러싸였을 때는 바람이 빙빙 돌면서 부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요. 처음에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공기가 북쪽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곤란하군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만일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왼쪽이 더 젖었을 것이요. 이리 오는 동안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니 왼쪽이 더 많이 비를 맞았을 겁니다. 만일 바람 방향이 바뀌었으면 옷이 대체로 골고루 젖었겠지요. 한번 만져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만일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쩌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행에게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을 대강 들려주었다. 각자 자기 옷을 만져본다. 겉은 이미 소용없고 내의를 만져봐야 한다. 모두 한 목소리로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젖었다는 말을 듣자 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바람은 돌지 않았다. 그럼 비가 내리는 방향으로 갑시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사슬처럼 늘어섰다. 내가 선두에서 방향을 잡기로 하고 맨 뒤에서 나고자를 막는 것은 벨로씨가 맡았다. 나는 출발 전에 일행에게 다시 한번 외쳤다.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어디 모험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럽시다. 우린 따라가겠소. 그리고 우리는 소름 끼치는 미지의 안개와 비의 세계 속으로 무턱대고 머리를 디밀었다. 겨우 20발자국 정도. 그것도 가파른 길이라 마음껏 발을 내딛지도 못한 20발짝을 옮기자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 발밑은 깊은 절벽의 허공이 아니라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땅이었다. 마치 시냇물 흐르듯 굴러내리는 돌멩이가 덮인 땅이다. 달그락거리는 돌과 단단한 흙덩이 소리가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같다. 우리는 곧 유럽 너도밤나무 지대의 위쪽 경계선에 도착했다. 여기는 위보다 안개가 더 자욱했다. 발을 내딛는데 허리를 굽혀야만 했다. 이렇게 두꺼운 안개 속, 이렇게 빽빽한 숲 속에서 어떻게 자스를 찾아가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풀밭에서 보이는 두 종류의 풀, 즉 명아주와 뾰족한 가시로 찌르는 쐐기풀 종류가 나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나는 걸어가며 팔을 휘둘러 주위를 알아본다. 따끔하고 찔릴 때마다 그것은 쐐기풀이다. 또한 그것은 나의 도로 측량용 표대이다. 행렬 끝에 벨로시 역시 팔을 휘두르다 찔리면 그것을 표적 삼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별로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필사적으로 하산하다 도리가 없으면 베두왕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식물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벨로시는 자신의 육감을 믿으며 걸었다. 나는 그와 함께 주장했다.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가며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풀만 조사하면서 가도 오두막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 모두 우리 두 사람의 이론을 인정했고 결국은 쐐기풀을 따라서 얼마 후 오두막이 있는 자스에 도착했다. 들라크루시는 물론 안내인과 짐꾼들은 비가 오기 훨씬 전에 모두 오두막에서 무사히 피난하고 있었다. 훨훨 타오르는 모닥불에 옷을 말리고 마른 것으로 바꿔 입자 모두들 기분이 상쾌해졌다. 골짜기에 눈 한 덩이를 부대에 담아 난로 옆에 걸어 놓았다. 녹은 물은 병에 담았고 저녁 식사 때 식수를 제공할 샘터인 셈이다. 잠자리의 깔개는 유럽 너도밤나무 잎으로 마련했다. 옛날에 누가 깔았던 것인지 모르는 깔개가 지금은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구나. 잠 못 드는 사람을 위해 불을 끄지 말도록 당부했다. 불을 지피는데 부족한 것은 없다. 하지만 연기가 빠져나갈 곳은 천장 한 구석이 무너질 때 생긴 구멍밖에 없다. 그러니 방 안은 청어 훈제 공장처럼 연기로 가득 찼다. 공기를 마시려면 코를 땅에 붙여야만 했다. 콜록거리고 투덜대가며 잠을 청해봐도 결국은 소용없다. 하지만 새벽 2시면 모두 두 다리로 일어설 것이 틀림없다. 산꼭대기에 올라 그날의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서다. 비는 그쳤다. 쾌청한 날씨를 약속하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다. 지친 몇 사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자 구토를 했다. 기압계는 약 140mm로 내려갔다.
공기가 보통 때보다 5분의 1이나 적으니 산소도 그만큼 모자라는 셈이다. 건강할 때라면 이 정도의 산소량 변화는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피로와 불면이 겹친 우리는 컨디션이 더욱 나빠져서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찬다. 20발짝마다 쉬어가며 느릿느릿 오르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다. 시골의 허술한 성당 상트 크로아로 뛰어들어 숨을 가다듬고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에이는 듯한 아침 추위를 이겨보려 했다. 곧 해가 떴다. 방두산의 삼각형 그림자가 지평선 끝까지 드리워졌다. 주변은 광선이 굴절하여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남쪽과 서쪽은 안개 낀 벌판이 쭉 펼쳐졌다. 해가 좀 더 떠오르자 거기에서 은빛 줄기의 론강이 드러난다. 북쪽과 동쪽은 커다란 구름층이 우리의 발밑으로 바다처럼 펼쳐졌고 거기에 조금 낮은 산봉우리들이 화산암의 섬들처럼 검게 솟아있다. 알프스 산에서는 빙산 같은 몇 개의 봉우리가 반짝반짝 빛을 뿜어낸다.